또라이인 줄 알겠죠? What's cracking YouTube? What's cracking YouTube?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레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르게 영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이 제 보통 영상들보다 좀 더 길 수가 있지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열심히 보신다면 영어뿐만 아니라 제2 외국어를 공부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아니, 이 학고 유튜버 레오가 어떻게 이런 걸 장담하지? 제가 정말 식사만 잘하게 생겼지만 나름 이과 석사생입니다. 석사 논문도 써봤고요. 아이, 맛있겠다. 과학에 대한 논문도 아주 토 나올 정도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영어 잘하는 법은 제가 공부를 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것 뿐만이 아니라 믿을 만한 기관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거를 기반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영어 잘하는 방법은 제 느낌 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요새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은 영어 잘하는 법 해가지고 자기가 주위에서 봤던 주위 사람들 아니면은 자기가 느꼈던 거를 얘기해 주시는 유튜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냥 내가 느낌받아 내 주위를 보니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믿음이 많이 안 갑니다. 당연히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주위 사람들, 내가 느낀 바를 얘기하는 건 우물 안에 개구리의 마인드로 보고 너무 일반화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집 지하에도 용 한 3마리 정도 키우고 있고요. 제 주위 이웃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니콘을 타고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호그와트 근처다 보니까 역시 클래스가 좀 다르죠. 저요, 레오의 말이니까 정말 믿음이 가시죠? 자, 장난은 이제 접어두시고 Fasten your seatbelt and enjoy the ride. 영어 잘하는 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Hold up. 제가 영어 회화를 가르치면서 느낀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정말 위축되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너무 늦게 영어를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서이거든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힘을 주고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꼭 짚고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대학교죠. LA에 있는 UCLA에서 제2 외국어 공부를 할 때 저희 뇌 활동을 조사해본 결과 생물학적으로 제2 외국어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나이는 6살에서 13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 나이를 지나셨다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영어를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길 바래요. 대부분 어릴 때 언어를 배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최근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언어를 빨리 배운다는 이론은 교육의 양과 질, 즉 교육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어른들도 어린이들과 똑같은 질과 양의 언어에 노출이 된다면 쉽게 배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우리의 뇌가 삶의 대부분 동안 유연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언어를 배우는 것이 좋다라는 주장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장들을 토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나이가 들어서도 영어 공부하는 것은 늦지 않았다입니다. 누구나 언제든 영어를 배워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나도 영어를 배우는 게 늦지 않았다고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누구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문법과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대화 형태의 공부법을 선택한다.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공부를 같이 했는데요. 유럽 국가의 친구들과 아시아권의 친구들을 비교를 했을 때 유럽권의 친구들이 영어를 더 잘했어요. 그래서 쟤네는 모국어 자체가 알파벳이기도 하고 영어랑 유사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도 제 마음 한편에는
때는 왜 동양인들이 쟤네들보다 영어를 못해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럽 친구들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너희 나라에서는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줘?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제 독일 친구가 뭐라고 해줬냐면 자기네들은 수업 자체를 영어로 하는 회화형 수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중국은 제가 직접적으로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나라처럼 문법적인 거를 많이 알려준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땐 제가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저도 대학이라는 곳을 갔어야 했기 때문에 그 대답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그때 나눴던 대화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후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영어 회화를 한국 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을 때 영어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확실히 영어 회화에 관점을 많이 두시고 문법이나 단어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지 않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이 말이 있잖아요. 나 이론은 빠삭해. 나 글로 배웠어. 이 두 가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문법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는 무조건 실전인데 이론만 빠삭하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첫 영어 잘하는 방법은 문법이나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대화 형태의 공부법을 택한다 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학교죠. 코넬 대학교의 신경과학자인 조이 헐시라는 분이 낸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제2 외국어를 배울 때 내 활동을 봤을 때 대부분의 성인들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단어를 이해를 해서 대답하는 과정에 입과 혀를 사용하는 운동신경, 기량 부족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영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을 이해하는데 힘든 것보다 그에 대답하는 것에 더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단어를 하나 외우는 시간에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대화형 공부법을 선택하여서 반복적인 학습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게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으시는 문법책이나 단어책을 바로 버리시고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형 형태의 수업을 들으시다던가 시간의 여유가 안 되신다면 전화 영어를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 공부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런 대화형 형태의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영어로 혼잣말을 많이 연습합니다. 그래야 저도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가 제가 그렇게 혼잣말 영어로 하는 걸 보면 또라이인 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 주제 하나를 정하고 영어로 계속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는 영어 잘하는 방법 첫 번째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무작정 들어라 입니다. 무작정 영어를 들으셔야 돼요. 이게 1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게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자, 미국의 피츠버그라는 도시에 있는 Center for Neural Basis of Cognition 이라는 기관에서 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 주제가 뭐였냐면 일본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R 발음과 L 발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어떻게 하면 R 발음과 L 발음을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험했습니다. R, L 같이 각각의 자음과 모음을 음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레오, 리을, 에, 이응, 오 이 하나하나가 음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몇몇 음소들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뇌에 제어부에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음소에 대한 것을 습득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와, 우리나라도 R 발음과 L 발음 구분하기가 힘든데 우리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타다 구세주처럼 왔습니다. 저 피츠버그 스터디에서 내린 결론이 일본인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을 때 음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작정 많이 들으며 빈도수를 높이는 과장된
수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어른들의 뇌는 아직 새로운 것을 습득하기에 충분히 유연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른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청각적인 것은 처음엔 과장되고 많은 반복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이 어린이들보다 언어를 빨리 습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른들이 어린이들보다 언어 환경에 노출이 덜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뇌의 유연성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이 주장에 저도 100% 동의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유학을 갔었던 친구들도 미국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지 않은 그 친구들은 높은 확률로 원어민스럽게 영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봤던 박사 때 미국을 오신 형, 누나들을 보면 영어에 확실히 더 노출이 많이 되신 분들이 영어를 더 빨리 배우고 더 잘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내가 영어에 많이 노출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유튜브 비디오들을 보시면 미드를 보는 것이 시간 낭비다, 소용이 없다, 이런 식의 비디오가 많이 보입니다. 전 이런 걸 보면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제 주위에 성인 친구들인 영어 공부를 하면서 미드를 엄청 열심히 보면서 귀를 틔우고 단 시간에 영어 실력을 확 늘린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미드 학습법은 몰입도도 높여주고 지루함을 덜 느끼게 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영어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미드를 보실 때 틀어놓고 딴짓을 하신다던가 집중을 안 하신다던가 이러시면 안 되고 영어 자막을 키우셔서 내가 듣는 것이 맞게 듣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듣다가 뜻을 모르겠다 싶으시면 한국 자막으로 바꾸셔서 다시 보고 내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드라마 보는 것과는 다른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죠. 이렇게 미드도 많이 보고 영어 노래도 많이 듣는 것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을 그 언어에 가장 많이 노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건 이제 두 번째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마인드셋을 올바르게 정하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영어나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누가 더 오래 했냐 또는 누가 더 열심히 했냐에서 그 사람의 실력이 좌지우지됩니다. 장기전일수록 더 즐기는 사람이 집중도도 높고 더 오래 열심히 할 수 있겠죠. 홍콩 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에 따르면 영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communicative라고 합니다. 소통적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영어를 효과적이고 비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팩터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영어에 대한 마인드셋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효과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의 마인드셋은 영어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비효과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영어는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또는 내가 성공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롱텀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더 길고 긍정적으로 영어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스페인어를 약 7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이때 저는 스페인어를 남미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인생에서 들었던 모든 수업들 중에 스페인어 수업들이 가장 성적이 좋기도 했고요. 지금 스페인어를 놓은 10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스페인에 가서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했었습니다. 확실히 언어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좀 더 편안하게 해줄 도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도 적게 주며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어를 좀 더 효율적이고 잘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당장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언어라는 것은 롱텀으로 아주 길게 보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재밌고 신나게 배우길 바라겠습니다. 저 레오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eace!